안녕하십니까. 정말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뭐라고 해야죠? 미스터 제주 지역 미스터 쓴소리 이렇게 별명을 받으시고 뭐 정치에 쓴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뭐 채찍과 당근도 계시지만 특히 이 도시계획 이쪽에는 뭐 뛰어난 뭐 제도에서 첫째가 뭐 둘째가 라면 서로 할 정도로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시고 뭐 지적 능력도 이렇게 정말 정치 뭐 정치인이 다 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그건 안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 도시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에서는 도지사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어차피 지방 정치인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 같이 정치적인 논리로 갈 수도 있지만 도시계획은 정치적인 논리로 가서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 갔다가는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니까. 그렇죠. 이게 한 10년 이상 가야 장기 계획이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최소 한 50년은 바라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워낙 이정민 박사님 워낙 말씀 잘하시니까 자 먼저 소개해드릴 우리 이정민 박사님 셀프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주도 출신이고요. 서울에서 한 13년, 홍익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고 제주도로 귀향해가지고 제주연구원에 한 1년 조금 덜 되게 있다가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에서 강의하고 북제주군청에서 비전임으로 일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한 8년 근무했습니다. 8년요? 예,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했죠. 예. 그래서 이 공직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계획, 그 공공 분야에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 네. 우리 뭐 도시계획 전문가이기 전에 미스터 쓴소리였어.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쓴소리가 그냥 맹목적인 쓴소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명분이 있는 쓴소리이기 때문에 다들 공감을 하고 특히 이에 관련하고 정치인은 좀 어려워하죠. 예, 뭐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뭐 예전에 좀 친하게 지냈던 분들도 좀 제가 좀 쓴소리하면 아는 척 안 하고 좀 그런 분들도 몇 계시죠. 그리고 이게 왜 제가 쓴소리를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의 생명은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환류라 그러는데 도시계획이 암만 수립을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상황 변화에 전적으로 전부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상황이 변화되면 그때그때 바꿔줘야 돼요, 계획을.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렇다 해가지고 도시계획 그대로 가겠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건 그 도시가 망가질 수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쯤에서는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의견을 냈는데도 잘 안 들어주고 했을 때는 요즘 SNS가 발달하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죠, 제가. SNS의 황제지 않습니까? 뭐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뭐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이 뭐 한 10명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숨어서 누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보통 보면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기능을 넣었냐면 모니터링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한 1700회 사람들이 열람했는데 공감 표시는 뭐 한 7번, 8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상황을 해석해 보면 공무원들이 이걸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좋아요는 못 누르고 뭐 저희도 기자들도 보면 우리 이정민 박사님 거 많이 보거든요. SNS에 보면 이런 뜻도 있구나 그 정도로. 뭐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기사 쓰면 되잖아요. 예. 또 우리 박사님 워낙 제가 삼고강고 오고초려죠. 제가 문경은 전 의원님 비롯해갖고 고석준 국장 통해갖고 이렇게 오고초려 만에 이제 모시고 왔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분들 우리 대변인도 바뀌었고 허니문 기간을 거치려고 했는데 우리 오영훈 지사님께서 그 제주 대표적 대의 기관인 본회의 도정질의 기관에서 조금 엉뚱한 질문
도민회 대표한테 지적 수준 운운하면서 논란이 제주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의회에 오래 근무했지만 네. 의회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12시 넘으면 무조건 끝나요. 네. 뭐 가끔 가다가 뭐 차수명 정도 하지만 의회에서는 무조건 만약 그 도민을 대의하는 의원님들이 약간 엉뚱한 질문을 한다 그래도 집행부의 담당 국장이나 도지사는 의문에 대해서 현답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관계가 매끄럽게 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은 의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이라고 항상 하는 게 뭐 잘못돼도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매끄럽게 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도정 질문 그 내용을 뉴스로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정 질문 내용은 이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그 내용이 설령 이상하다 하더라도 도지사는 도의원을 상대로 직접 수준의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잠시 그 정오의 뉴스에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도지사가 뭐 차담회 비슷한 걸 혼나보더라고요. 기자들하고 차담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지적 수준의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건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뭐 아무리 저희도 의회 다수 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그러지만 그리고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지사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의회는 도민을 대의하는 데거든요. 이건 무슨 지방의회는 국회가 아닙니다. 뭐 당리당략으로 따라서 움직이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데고 지역 주민들 어디 가려운 데 긁어주는 데가 도의회인데 그걸 도지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이건 도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70만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이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 사과를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명예실추된 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말 끝에 좀 안 좋은 부분을 좀 심어가지고. 그 명예실추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지금 뭐 대통령을 욕하거나 도지사를 욕하면은 다 그냥 깜빵 가야 되겠네요. 그럼 뭐 저처럼 뭐 대통령도 까고 도지사도 까고 하는 사람은 경찰 조사하고 검찰 조사하고 재판받다면 인생 종치겠네.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진짜 지도자나 정치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진짜 안 돼요. 의회 8년 동안 재직하셨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나요? 이게 정책자문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의 이게 정치력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요. 하면서 물밑 협의를 쫙 해요. 심한 경우에 원희룡 지사가 처음 취임했을 때 1차 추경에서 도의회에서 400억 증액시켰거든요. 그때 원 지사가 오케이 했어요. 왜? 그때 그 당시엔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어차피 될 때까지 간다. 근데 저도 쪽 파트하고들 그냥 어차피 쓸 거니까 그냥 집행 여부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갑시다. 뭐 나중에 안 써가지고 뭐 2월 시키든 뭐든 나중에 또 폐기하든 그거는 집행부 마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정치적 묘미거든요. 그러면 도의원들은 뭐 그게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경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쓰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영훈 지사님 예전에 의회 그때 의회 계실 때 같이 있었죠. 예전에 상당히 스마트하고 그런데 도지사들이 된 다음에 그 도지사라는 그 직책이 굉장히 무거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도지사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욕들 많이 했잖아요. 제주판 상김이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신부범 지사님, 오 지사님, 김태현 지사님, 요 세 분들이 다 행정 관료 출신들입니다.
근데 이 세 분들 도정을 이끌 때는 잡음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도지사가 행정조직을 완벽하게 장악한 거예요. 근데 원지사 있을 때부터 조금씩 삐딱거리기 시작하는 게 원희룡 지사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스마트한 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장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공무원들 편에 많이 섰어요. 근데 지금 오 지사님, 지금 오영훈 지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장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박사님 보시기에? 예. 아예 왜 그러냐면 예.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 얘기하면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냐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순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정민 박사가 제가 틀린 얘기 한 겁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좋다. 저 사람이랑 해서 한번 토론해봐라. 누가 맞는지 이렇게 검증해보자. 이런 자세를 취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바뀌어요.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이 선출직을 길들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현장 순시입니다. 현장 데리고 다녀요, 그냥. 왜냐면 근데 도지사는 크게 봐야 되거든요. 제주도를 크게 보고 어떤 세계적인 맥락 속에서의 제주도의 역할,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제주도의 역할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읍면동 데리고 다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그냥 도의원하고 똑같이 노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 현장에서 현장 소리 듣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본인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무장됐을 때는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완전히 무장되지 않았을 때는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감 없이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데리고 갈 필요도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공무원들이 가장 유능하다는 싱가포르도요, 이런 토론회나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담당자들 한마디도 발언 안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해요. 다 들어가지고 이 의견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들은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이게 어느 게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이냐. 면밀히 따져가지고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여부를 모든 그 의견 제시한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다 보내줘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 할 때도 의견서 많이 냈고, 도시관리계획 할 때도 의견서를 많이 냈는데, 하나도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전화나 어떤 서면? 아니, 서면으로 제출했는데도. 어떤 연락도 안 와요? 예.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뭐. 예. 그런. 전혀 안 와요. 피드백이 전혀 없네요. 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인구 80만, 그러니까 2040년에 100만에서 120만 원 과도하다. 공무원계획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성 있게 이걸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인구 120만을 잡게 되면 기반시설을 120만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삽질만 해야 돼. 공사판이야, 저희도가.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뭐, 규변화 시범도니 뭐니, 저탄소 선도도시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맨날 삽질만 해서 되겠습니까? 역시 거침없는 발언. 어쨌든 간에, 뭐, 지속적으로 우리 관련 사항은 계속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오영훈 지사님 보면 좀 안타깝네요. 많이 안타깝죠. 솔직히 얘기해서, 야, 어렵게 해서 도지사 됐는데, 이게 뭐 도지사가 자기 개인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도민에게 무한봉사하는 자리인데, 이거 뭐 2년 동안, 지금 딱 2년 좀 더 지났잖아요. 칭찬 듣는 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원희룡 도정이 문제 있다 그러면, 오영훈 도정에서는 원희룡 도정과 완전히 컬러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비슷해요? 예. 그냥 원희룡 도정 시즌2예요. 너무 거침없이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2공항만 보시죠. 제2공항에 대해서 이건 지금 제2공항 기본계획 원래는 문재인 정부 때는 제2공항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었어요. 근데 환경부가 힘이 약하니까 국토교통부한테 깨갱했던 거죠. 그래서 부결을 처리를 한 게 아니라 반려를 했던 거예요. 부결은
다시 해야 돼요. 부동의하게 되면. 그 사업을 못 해요. 근데 반려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 근데 그 네 가지 얘기한 것들이 보완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냐?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보완했다 해가지고 이번에 고시가 됐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죠. 그리고 기본계획 고시되면 뭐 환경영향평가 동의 권한이 도의회에 있으니까 뭐 제주도가 뭐 주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계획이 결정된 상황에서 기본 설계, 실시 계획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 제2공항은 따로 마련을 갖고 2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